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큰절 눈물 호소 네거티브 중단 선언, 당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재보궐선거 무공천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대선 앞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쇄신과 혁신을 거듭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가 닿을 수 있을까? 명절 연휴 앞두고 민심 어떻게 챙겨갈지, 박스권 지지율 탈출할 전략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전략기획본부장님이십니다. 예, 강훈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토론은 네. 27일 지상파 3사에서 제안을 했다가 31일 날 하자라고 국민의힘이 역제안을 했다가 법원으로 들어가게 돼서 못하게 됐다가 다시 양자 토론 하자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마지막은 예. 31일 사자 토론에 3당이 모두 합의한 상태. 3당이 다 합의를 합의했죠. 했고. 예. 그래서 이제 법원이 31일 날 양자 토론하지 말고 사자 토론해라 이렇게 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상파 3사는 그건 준비는 돼 있고. 그건 다 준비가 돼 있죠. 시간도 예. 비워놨고. 예. 그래서 국힘만 하면은 국민의힘만 하면은 하겠다고 하면 토론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또 양자 토론하자고 하신 건데 그 이번 판결문 안철수 후보의 그 참여 여부에 대한 판결문이 이제 되면서 이게 사자 토론이 된 거잖아요. 예.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예 질문을 합니다. 방송국에서 예. 안철수 등 후보를 참석시키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둘만 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질문을 아예 넣습니다. 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판결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예. 판결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빠지면 빼고 나머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판사는 판단하는군요. 아예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국은 정치적으로 방송국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안 한다고 할 경우에 예. 또 국민의힘은 그걸 이 계기로 방송사가 방송하지도 않을 텐데 양자 토론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그런데 아예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예. 국민의힘이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사자 토론을.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이따 김은혜 단장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만은 못하겠다는 겁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입장인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저희는 27일 날도 좋고 31일 날도 좋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31일 날 하자. 그래 31일 날 하자. 양자도 좋고 우린 사자도 좋다. 예. 양자로 하자. 그럼 양자로 하자. 예. 근데 법원이 니네 양자로 하면 안 된다. 예. 사자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31일 날 양자만 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런 것이고요. 그 양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유튜브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 3사 못 한다고 하면 못 한다는 거죠. 지금은. 예, 우리는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서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오만한 생각이다. 센 후보 둘이 하면 토론은 되는 건 성사가 되고 방송은 알아서 취재하겠지. 예. 그러니까 소위 심판 없이 게임을 하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방송기관이나 이런 주관사가 있는 것은 그런 심판의 역할을 해주는 기능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판 없이 게임하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룰은 어떻게 너와 나가 합의하면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인 건데요. 사실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지는 것이 맞는 것인 거죠. 그래서 방송사가 토론을 할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판결문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 사자 토론이 성사돼야 된다. 1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저희는 그러면 우리는 양자는 안 할 거냐? 아니 양자도 하자는 겁니다. 근데 다만 법원이 지정한 날 그리고 그렇게 허락한 날에 이미 또 모든 제 정당들이 다 참석을 밝히고 있다면 국민의힘이 와서 같이 토론하면 되고요. 어제 네.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오시라고. 해치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예. 저는 와서 토론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후보와의 양자 토론은 이미 합의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요. 예. 토론에 대한 인식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토론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토론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이끌어 나간다. 이건 토론을 열심히 하고 자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에 반대는 권위주의입니다. 토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윤석열 후보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게 한번 한 축에 눈에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선거 시기의 토론이라는 건 국민들에 대한 검증의 장을 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검증의 장은 우리 둘이 만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언론의 앞에서 하는 것이 검증의 장의 핵심인 거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론에서 그 두 가지 즉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또 국민 검증의 과정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일단 우리 둘이 만나서 하자는 즉 토론은 숫자를 줄여야지 효과적이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전 민주주의 시스템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고 두 번째 국민검증에 대한 측면 즉 방송사 필요 없다 유튜브 등등 통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도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법원 판단까지 있었는데 자꾸 무리한 이야기 하지 말고 모든 정당들이 요청하는 대로 또 방송사가 요청한 대로 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김동연 후보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 저희한테도 요청했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 측은 아마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겠다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정 토론에 나갈 수 있는 기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경제통으로서의 여러 가지 능력과 역량이 있는 분이니만큼 저희는 충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실무적인 것들을 이거는 언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인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인 거는 진행 중에 있고 예. 만약에 이제 한다면 그거는 지상파 방송 3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없습니다. 거니까 네, 네. 이건 분명히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판세 계속 요동치고 있죠.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계속 오차범위 내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 네, 제가 여기 우리 최강 시사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예. 골든 크로스라고 할 땐 저희 데드 크로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야 많이 이제 많이 이겼구나 이랬을 때 아닙니다. 오차범위 안에 1% 승부입니다. 제가 꾸준하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지금도 달라진 상황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그만큼 어렵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선거인 이유이기도 하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선거가 가장 중요한 게 구도라고 하는데 구도 자체가 좀 불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네, 저희가 불리하죠. 예. 불리한데 구도는 불리하지만 인물은 또 저희가 유리하니까요. 근데 지표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도 김봉신 대표랑 그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호남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안 좋은 걸로 특히 이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문제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심이 흉흉한 것 같고요. 네, 뭐 수도권 부동산 때문에도 안 좋고 뭐 광주는 또 뭐 이것 때문에 안 좋다고 여러 가지 광주는 이번에 화정 아이파크 문제 때문에 안 좋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 예. 가장 더 크게 보면 지금 이번 선거는 제가 볼 때 경제 문제와 코로나19의 종식을 누가 할 수 있느냐를 문제로 전 집약될 거라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 최근에 증시가 3,000포인트 가던 증시가 2,600포인트까지 폭락하는 사태들이 그랬죠.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세계적 경제 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코로나19가 우리 1,000명대에서 15,000명까지 지금 확진되고 있는 거고 오미크론 때문에요. 예.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체계 변화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측에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분노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그러면 방역을 더 잘해서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이런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해서 실제로 실력이 있느냐. 저는 이 문제로 이번 선거는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나아가서 그런 민생의 문제를 누가 더 잘 살필 수 있느냐. 우리 삶을 이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지만 그런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방역의 문제를 잘 할 수 있는 후보임을 자꾸 앞으로 알리면 지지율의 변화들은 더 두드러질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도 선언을 했는데 김건희 씨 녹취록이랄지 뭐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의 악재, 이재명 후보도 물론 악재가 있죠. 그리고 상존하는 어떤 뭐 리스크, 대장동 의혹에 관한 의혹 계속 국민의힘이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러면 전혀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논란이 안 되고 많이 대두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김건희 씨 뭐 네. 무속 논란이 왜 지지율에 영향을 안 미쳤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김건희 씨 거는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지해야 되는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아. 지지층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으로부터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경영 문제가 계속 실제로 뭐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예. 허위 경영 문제로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던 공정의 이미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후보가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관대했고 또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험악했던 본인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이제 공정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보고요. 또 특히 무속 논란이 이제 이번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그쪽 지지층,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가 무속으로 희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해서 저런 사람을 바꿔야 되라고 했었는데 예. 아 그래서 그러면 무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할 거냐는 측면에서 지지 이유를 상실하게 한 겁니다. 지지율을 예. 떨어뜨린 떨어뜨린 게 아니라. 예. 저는 지지층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궁금하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팬클럽 숫자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지율가 공공해지고 있는 반증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지 예. 당장 지지율의 변화보다는 지지 이유가 상실된 것. 저는 이것을 더 주목해야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과 네거티브들이 지금의 본질이 아니다. 예. 지금의 본질은 코로나19의 오미크론 확산의 위기와 경제 위기를 더 누가 잘할 거냐. 눈을 씻고 보면 결국 그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정치개혁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크게 보면 경제, 코로나, 정치개혁의 이 흐름들을 어떻게 다음 정부에서 해줄 것이냐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586 용태론이랄지 뭐 이런 선언은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당에서 연이어서 어떤 릴레이식의 뭔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찾아내야 되고 더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정확하게는 종로 무공천이 이제 사실은 더 포인트인데요. 종로 등 저희가 이제 원인을 제공했던 곳에 대한 이제 무공천. 과거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만 무공천했는데 네. 이제는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저희 스스로가 무공천하겠다는 거고 또 이상직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도 처리하겠다라는 결의한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송영길 대표가 나부터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예. 그것이 이제 언론들이나 여러 해석들은 또 다른 불출마로 이어지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포인트로 뒀습니다만 제가 오히려 주목하고 싶은 건 이분들이 뭘 잘못한 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정농단 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분노했는데 그 정당에서 누가 불출마를 했다거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저는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불출마하겠다거나 또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즉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온 것뿐 그들의 실체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국민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를 직접 돕는 일은 어느 쪽이든 할 수 없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만나자면 만날 용의는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만나자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지난번인가 예. 여기 와서 방송에서 두 분이 연락 원래 하시던 관계고 좋아하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관계가 나쁘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리고 뭐 지혜를 주신다면 저희도 뭐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만나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 만난 생각 마라 이렇게 하는 저 메시지도 봤는데. 예. 근데 그렇게 견제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잘 모시지 못해서 그 당에서 쫓아냈는데 좀 그런 모습 보니까 다급하구나 그쪽도 만날까 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요. 예. 어쨌든 사회 원로이시고 어른이시라서 존중하는 마음 또 그전에도 후보가 뭐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연락 주고받던 관계라서 뭐 여러 가지가 맞으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결국은 단일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진석 그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분 저분 만나고 계시는데. 네. 예. 저희는 뭐 단일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대비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단일화 우리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최진석 교수님 예. 철학으로는 정말 또 독보적인 분이잖아요. 예. 단일화가 가치와 철학이나 가치 또 지향이 공감 없이 되는 것에 아마 동의하기 어려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덧셈 뺄셈만으로 10 더하기 40은 50이다 이런 식으로만 단일화되는 것은 국민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떤 가치와 어떤 철학 그리고 어떤 지향이 공감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도 이를테면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가능성의 예술 이런 것들은 다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공정, 공익,